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분열이 어디까지 갈지 날마다 그 간격이 멀고 깊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브라함 링컨보다 훌륭하다고 방송하는 사람을 아주 훌륭한 방송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열하루 공보국장은 내년 3월이 되면 공화당이 대통령에게 사임하라는 압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합니다. 여론은 아직 확정적일 수 없는 단계지만 무당파와 공화당 쪽으로 기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주목받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부하들을 내몰고 대통령만을 쫓는 행위가 심각한 정치 위기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과 종교적 이유로 특정 종교를 공격한 사건이 780케이스나 됩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유대교 사원을 폭파시키려던 백인 우월주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어제 하루에 450명의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미국인은 점점 줄어드는데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안 하는 부모는 늘어납니다. 애플도 캘리포니아 주택난을 줄이기 위해 2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자, 오늘 미국 그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 이상합니까? 네. 저는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되느냐, 크게는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자동차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기타 등등 그래서 2020년도의 선거는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답스라는 팍스뉴스의 그 비즈니스 채널에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방송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얘기를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켄터키주의 선거 유세를 갔습니다. 켄터키주의 주지사가 지금 공화당인데 인기가 없어요. 지지율 보면은 한 3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여러 그 선거 유세를 하다가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에 그 가짜 뉴스는 굉장히 그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팍스의 그레이트한 루답스가 나를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다가 로널드 레이건보다도 더 내가 훌륭하다고 하다가 아니야. 역사상 미국의 모든 대통령보다도 훌륭하다. 아브라함 링컨까지를 포함해서 대통령 자신은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게 자신을 이렇게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I was watching the other night the great Lou Dobbs and he said when Trump took over, President Trump, he used to say Trump is a great president. Then he said, Trump is the greatest president since Ronald Reagan. Then he said, no, Trump is an even better president than Ronald Reagan. And now he's got me down as the greate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ncluding George Washington and Abraham Lincoln. 네, 제가 조지 워싱턴은 빠뜨렸습니다. 조지 워싱턴이나 에브라함 링컨보다도 루답스가 내가 더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거야.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열광하지 않는 곳은 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스칼라무치라고 앤서니 스칼라무치라고 백악관의 공보국장을 열하루 했다가 공화당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았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 때부터 마이크 조금 올렸네요. 듣기 편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TV와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라디오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올리니까 또 제가 잘 들리네요. 어쨌든 루답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앤서니 스칼라무치처럼 이거 아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공화당이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뉴스가 나왔을 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지만 3월 달만 돼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팍스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어제 49%의 미국 그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지 되고 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쫓겨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율이 60%가 될 것이며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공화당들은 사임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주장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앤서니 스칼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말합니다. On levels of valor and patriotism from my fellow Republicans, so we didn't necessarily get that yet. And so unfortunately now it's going to be the millstone of approval ratings and polling data for the president. And so he's had a terrible month. I mean, he went from 43% of that Fox poll to 49 in terms of people that want him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I mean, sorry, that's the aggregate. He was 52 in the Fox poll, down to 49. 팍스의 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화당에는 My fellow Republican이라고 본인도 공화당이기 때문에 나의 공화당들이여 잘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To go to 60, and when it's 60, the Republicans will cut and run. It's a shame. To be candid with you, because when you talk to these people privately, and the last time that I was here, when you talk to 이미 사석에서는 사람들이 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앤서니 스칼라무치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 앤서니 스칼라무치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정치행동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 정치행동위원회가 어떤 행동위원회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2020년도에 재선시키지 않는 재선에서 떨어뜨리는 정치행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주 그 중요한 여러 군데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대통령 떨어뜨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서 더군다나 오늘도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관해서 하원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2016년도 당시에 같이 그 선거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중요한 전략가 이런 사람 가운데 유명한 뭐 로저 스톤도 오늘 뭐 관련 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공이 갈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탑5 민주당 그 지금 예비선거 후보들, 이 후보들이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긴다 하는 여론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물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두 매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함부로 하진 않거든요. 명성이 있는 방송계의 그 최고의 네트워크 또 신문계의 최고의 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5군데를 보면은 우선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겨뤘을 때 56대 39%면 이건 3%포인트 모자라는 20%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버니 샌더스와 겨뤘을 때도 55% 대 41% 이런 식으로 탑5와 겨뤘을 때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스윙 스테이트와 배틀그라운드 격전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해서 아직까지 그 배틀그라운드 격전지라든가 이쪽 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처럼 리버럴 한국과는 좀 다르거든요. 대통령을 아직은 지켜주겠다 이런 마음이 많지만 그 마음이 7월 달부터 조금씩 그 변해가서 탄핵이 높아지고 좀 전에 들어보신 그 앤서니 그 스칼라무치처럼 60%까지 되는 때 공화당은 대통령을 버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무당파가 있잖아요. 나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아니면 공화당 쪽으로 기운 그 무당파다. 이런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느니 나는 그냥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처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공화당 기반이 대단하잖아요. 공화당 가운데서 한 8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 공화당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화당이 아니거든요. 그 80% 가운데는 한 16% 정도는 공화당 쪽에 기운 그런 그 무당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민주당에 찍겠다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좋으냐? 결코 민주당에게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를 때 항상 투표율이 낮습니다.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그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돈이 많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도 꼭 참여를 하고 또 투표에 참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민주당 가운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간층 아래를 버는 사람들은 하루 제가 일하러 안 나가면은요. 그날 밤에 우리 식탁에 빵을 못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선거를 할 나이인 18살부터 뭐 20몇 살, 20대 초반까지의 대학생들이 그 마음은 정말 패션 플라워입니다. 그런데 투표장에 잘 안 가요. 18살에서 29살 사이에 3분의 1은 민주당에서 투표날 결국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바이든이나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민주당 그 후보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다면은 난 안 나가겠어 하는 사람이 3분의 1. 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 버니 샌더스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아주 그 내놓고 나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버니 샌더스가 나갈 때도 이 젊은 층의 한 22% 정도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그 투표 당일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투표 당일날 또 누가 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켄터키라든가 미시시피라든가 버지니아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한 그 스윙 스테이트 이런 쪽의 분위기 또 그쪽 사람들 유권자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순서를 조금 바꿀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좀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텔레비전이 저희가 항상 이제 스튜디오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뭐 팍스 아니면 CNN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고요.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이기 때문에 대개가 이제 탑뉴스가 비슷한데 어떤 시각으로 그 보도를 하는가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하는데 좀 전에는 그 YTN으로 돼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탑뉴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그 의회에서 그 하원에서 그동안에 그 여러 차례 증인들을 불러서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돈도 필요하잖아. 무기 또 우리가 줘야지 되고 그런데 내가 2020년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랑 겨루게 될 것 같아.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해주겠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로 따지면 이런 것은 그 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so what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고요. 그렇게 조사했던 많은 것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대사였었던 이 대사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뭐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냈었던 마리 야노보비치라는 이 대사가
대통령 말,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복심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핸들하는 그 루돌프 줄리아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해서 해고를 했거든요. 그 해고를 시키는데 오케이 한 사람이 당연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의회 증언에서 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던가 마이크 폼페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던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이 같은 그 청문회의 트랜스크립을 공개하는 것도 전부 팍스는 팍스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 CNN은 CNN대로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입장이 많이 바뀌죠. 정치인들은 좀 심합니다. 어떤 때는 좀 뻔뻔스럽다? 많이 뻔뻔스럽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특히 이제 랜드 폴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주의자적이잖아요. 공화당이긴 하지만 켄터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대표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켄터키주에서 오늘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길 갔는데 랜드 폴이요. 얼마나 사생활 같은 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완전히 사생활 보호의 기수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번에는요. 내부 고발자 우크라이나 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스토리를 내부에서 고발한 지금 CIA 직원으로서 백악관에 파견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신원을 공개를 해야지 된다. 이건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사생활을 보호해야지 돼라고 얘기한 것과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치 매코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강하게 보호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밥 지을 쌀도 없었는데 물도 없었는데 연기가 난다고 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연기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 부분에선 보호하지 못하지만 어제 이제 대통령과 같이 켄터키 주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강한 후보가 나왔거든요. 예전에 아버지가 주지사였었던 검찰총장인데 그래서 대통령 또 이제 랜드 폴, 미치 매코넬이 같은 연단에 쭉 서서 한 얘기가 대통령을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그림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완전히 바꿔버렸고 새로운 모토라고 할까요? 마이 모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 모토라고 하면서 My motto is leave no vacancy behind.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아무도 빈자리를 9석이잖아요. 그 9석에서 하나도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자리가 비면 곧바로 채운다. 이 곧바로 채워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했죠. 닐 고서치라는 사람 그리고 브렛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 아주 두 사람 다 40대 50대로 젊고 보수적이고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16년도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요. 2016년도 3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그 당시에 한 자리가 비었었거든요. 그 한 자리 비었을 때가 오바마 때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갈란드라는 공화당에서도 좋아하고 민주당에서도 좋아하고 하는 후보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자리를 채워놓고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왼쪽은 아닌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이게 되겠네요. 저는 저의 기준으로 왼쪽 아주 왼쪽은 아닌 공화당에서도 늘 좋아했던 이 메리 갈란드라는 사람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치 매코넬이 앞장서서 그 자리를 안 채워줬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입장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켄터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켄터키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켄터키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뉴스가 나올 때 여러 가지로 상상은 하고 켄터키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까? 잘 지내시나? 요즘 날씨가 어떤가 생각합니다. 선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오늘 꼭 선거에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루돌프 줄리아니를 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일정에 좋게 하는 그런 일을 도왔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이고 플로리다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루디 줄리아니에게 평소에 돈도 많이 냈고요. 그런 레비 파나스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공항으로 원웨이 티켓으로 다른 나라에 가려다가 딱 공항에서 체포가 됐죠. 그런데 체포될 때에 체포한 이유 자체는 불법으로 선거 기금을 누구에게 줬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어떤 단체에 줬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항상 미국에서도 그래요. 검사가 어떤 일을 수사를 할 때 원래 처음부터 to the point 하면 to the point 합니다. 그런데 이 to the point 할 때까지 좀 재반 사항을 정립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것으로 이제 일단 기소를 하죠. 체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소된 사람이 처음에는 나 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 하원에 증언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변호인을 통해서 나 증언을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증언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분위기가 바뀌나 보다. 이 분위기가 또 바뀔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좋지 않게 흘러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빠질 확률이 많은데도 증언을 한다고 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폼페오의 입장이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아주 긴 길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가 인터넷 매체가 많고 해서 길어지는 것을 기자들 자체도 줄이는데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CIA 국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그 뒤에 두 번째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뀌고 한마디로 바뀐 입장은 항상 해바라기 내지 달바라기 내지 트럼프 바라기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해졌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화도 처음에는 그랬어? 나 모르는데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화 같이 들었었죠. 그 밖에 CIA 국장 할 때 그때 2017년 5월 달입니다. 제가 분명히 달을 기억을 하는데요. 본인이 CIA 국장이기 때문에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것도 이제 CIA도 다른 미국의 정보기관과 똑같이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CIA 국장으로서 분명히 했다 하더니 또 말을 조금 바꾸더니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렉스 틸러슨 뒤를 이어서 국무장관이 되면서 뭔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본인이 한 행위도 있는데 대통령 방어만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지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이 지지해야 되는 국무부 직원들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싫어하기 시작한답니다. 아니 대통령이 저 대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 아주 미련 없이 딱 버려버리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보스를 믿겠어? 해서 미국 국무부에 7만 2천 명이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7만 2천 명 직원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내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에 캔사스가 지역구였잖아요. 예전에 연방 하원 의원 2년짜리를 3번인가 했는데 2번? 3번.
세 번 했습니다. 그 캔사스에서 발행되는 캔사스 시티 스타라는 신문이 사설에서 그만두던지 아니면 상원 의원 선거로 나서던지 국무장관은 지금 아니다. 미국의 외교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고 망치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그 무한적인 또 비합리적인 충성을 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우리가 연방 상원으로는 해줄게 하는 게 캔사스 시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어려워졌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섹션과는 조금 다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도 어제 다른 방송에 이어서 TV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 TV 이렇게 듣고 보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섹션부터는 경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헤드라인에서 애플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애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애플도 25억 달러를 들여서 캘리포니아주가 주택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애플 본사가 있고 애플의 직원들이 일하는 그런 곳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베이 지역 해서 25억 달러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쭉 모여 있잖아요. 그 캘리포니아주의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과 페이스북은 애플에 비하면 애플이 2배 반, 계산을 제가 잘 못해서요. 2배 반으로 하겠습니다. 2배 반 더 많네요. 이 페이스북과 구글은 10억 달러를 캘리포니아 주택난에 돈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돈을 기부하는 곳은 항상 어디다가 얼만큼 어떻게 쓰면 좋겠다 하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빈 뉴섬 그 주지사와 어떻게 약정을 했는가 하면은 10억 달러는 미국말로 하겠습니다. 오픈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해서 뭔가 주정부가 관장을 하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그 건축업자를 지원을 한다던가 그러면 아무래도 집을 좀 많이 짓지 않겠어요? 집이 많으면은 집값이 좀 싸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10억 달러는 모기지 지원을 하는데 애플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캐시가 많은 회사고 애플 직원들도 돈도 많고 하지만 이번에는 애플이라고 해서 다 돈 많은 엔지니어만 웹 디자이너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플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애플 카페에서 부엌에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본인들은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애플이 조금 더 주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해서 10억 달러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 남네요. 5천만 달러는 공통적으로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로스앤젤레스 홈리스 피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베이 지역의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샌호세의 그 애플이 땅을 3,600에이커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3,600에이커면은 보통 이제 농장들이 그 개인이 하고 있는 농장이 10에이커 조금 넘으면서 시작들을 하죠. 그런데 3,600에이커면 굉장히 큰데 그 땅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샌호세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샌호세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어제부터 TV로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케빈한 프로듀서가 얘기해 주셨지만 그 우선 급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서울이라고 그 한국말로 쓰시면 라디오 서울이라고 하고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맨 아래에 영어로 작게 라이브라고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무튼 지금 샌호세에도 그렇게 그 집을 새로 짓게 됐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터리 클럽에 가입하고 계신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미네소타주가 미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주입니다. 그 미네소타주에서 새로운 로터리 클럽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그 로터리 클럽이 이제 다른 못 사는 나라에 뭔가를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의료 이런 그 전문가들은 의료 봉사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미네소타에서 이번에 특별히 만들어진 7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아주 인기가 있대요. 미국은 아직까지 이런 그 정신이 살아있죠. 재향 군인들이 다른 재향 군인들을 위해서 돕는 로터리 클럽이 만들어졌답니다. 만든 사람이 탐 검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아니라 탐 검프네요. 이 탐 검프 씨가 만들어서 로터리 클럽이 원래 그 선의와 평화, 굿윌과 피스가 모토라고 하는데 좀 그 스페셜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세계 다른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면서까지 일했던 그런 그 재향 군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요.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멤버가 40명 됐고 그것도 20대 남자 여자부터 90대 남자 여자까지 아주 그 제네레이션 그 폭은 넓은 셈이죠. 넓은 제네레이션 폭은 이렇게 넓은데 목표는 딱 하나로 요렇게 좁혀서 그 재향 군인을 위해서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다른 주에서도 이거 우리도 해야지 되겠는데 항상 그 작은 한 알이 크게 퍼지는 좋은 일은 그러잖아요. 독일이 오늘 왜 이러죠? 제가 텔레비전 그 저희 처음 해서 그런가요? 독일인의 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슬픔은 그 나누면은 몇 분의 1로 줄어들고 그리고 기쁨은 곱하면은 3 곱하기 3에서 9배로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네소타주의 이 그 로터리 클럽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를 그 예방접종을 받게 해야지 되느냐, 받게 하지 말아야지 되느냐. 그런데 미국에서는 학교에 들어갈 때는 전부 학교에서 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예방접종한 기록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게 의무입니다. must입니다. 미국에서는. must이긴 하지만 항상 미국의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둡니다. 예외를 두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하나는 부모의 개인적인 믿음, 그 퍼스널한 그런 믿음 이렇게 두 가지를 그 두고 있는데 점점 그 퍼스널한 그 믿음은 너무나 주관적이야 해서 이 예외 두는 것을 없애는 주가 많아지거든요. 그랬더니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를 예방접종을 맞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미국 50개 주 또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 따지고 볼 때는 미국이 지금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다른 종교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은 점점 그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기독교도 천주교도 있고 뭐 복음주의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뭐 교파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내가 그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늘 성경을 읽고 아니면 어떤 교회의 멤버를 갖고 있고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종교적인 기구의 멤버야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부모는 늘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했는데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지 되는 학교에 다니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의 학생의 2.5%만 이 예외 어떤 형태든 예외를 둬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답니다. 잠시 뒤에요. 오늘 좀 남아있는 뉴스가 많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지 좀 계산 좀 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요. 그래서 콜로라도주에서 며칠 전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체포가 됐고 경찰이 밝힌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템플 임마누엘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런 그 사원, 그것도 1900년대부터 있었던 템플이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역사고 미국이 살아온 그 삶과 같이 살아온 지금 2019년입니다. 그런데 27살의 리차드 홀저라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조사를 할 때 다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기획을 하고 그렇게 폭파시키려고 했다 해서 지금 9월 달부터 연방 수사국이 수사관이 아닌 것처럼
수사관이 아닌 것처럼 하고는 그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은 그 체포할 수 있었는데 뭐 파이프 그 폭발물도 있고 뭐 다이나마이트도 있고 했다는 얘기고요. 콜로라도주고요. 그래서 폭발물 사용하려는 그 혐의, 또 하나는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한 표현의 자유, 자신의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자신이 그 종교 싫다고 표현하는 게 폭발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그 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지금 했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바로 이런 것들이 유대교 사원을 폭발해버려야지 돼 하는 게 그 맷 헤일이라고 유명한 그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다 아는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했다거나 카피를 했다던가 하는 게 되겠죠. 올 들어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그 종교적인 인종적인 공격 시도 또 vandalism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780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려야지 되겠네요. 저는 오클라호마 하면은 예전에 미국의 그 민요 가운데서 오클라호마 이런 것도 생각나고 발음이 오클라호마 그 본토에서 미국 본토라고 하는데 오클라호마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발음을 또 아주 그 멋지게 하시던데 오클라호마에서는 원래 금요일에 결정이 돼서 450명의 폭력적인 범죄가 아닌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었던 죄수들을 석방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하루에 한 주에서 석방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450명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처 오클라호마 그 인구 숫자가 정확히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요. 캘리포니아주나 오클라호마주나 똑같습니다. 지금 감옥이 너무 붐비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처리를 할 만한 기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전에 뭐 삼진법이다 해서 무슨 뭐 빵 하나만 훔쳐도 레미제라블도 아닌데 감옥에 가고 그 빵 하나 훔친 그 삼진법 3번째 체포된 것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500몇 명이던데요. 네, 527명의 수감자를 이제 위험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기로 하고 어제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65명이 남았는데 이 65명도 나중에 그 석방시킨다고 하고요. 이 수감자들은 남자가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보다 해서 75%가 남자였고 25%가 여자였는데 평균 나이는 39.7%고 만약에 어제 이 그 400 그 몇십 명을 전부 석방해 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클라호마에서 그들이 계속 수감 형량을 채울 때까지 썼어야지 되는 돈이 1,190만 달러랍니다. 물론 이 같은 것도 그 정부의 그 누가 주지사이냐 또 주의회에 어떠한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좀 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너무 이렇게 가벼운 죄를 가지고 사람을 그 가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에서 여러 가지 그 교정국 등과 일을 해서 이뤄낸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 빛을 본 그 사람들에게 그 오클라호마의 주지사가 켄 그 스틸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가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새로운 날입니다.